18만 달러냐 아니면 1만 달러냐. 새해 들어서 비트코인 전망이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을 오늘 모셔봤습니다. 하나증권의 김세한 골드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 댓글을 보는데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PB님께서 다른 것보다 암호화폐 시장을 굉장히 잘 보신다라고. 네네네. 자, 그래서 오늘은 미국 증시가 쉬어가는 만큼 암호화폐 특집으로 한번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올라온 세 가지 토픽은 다 암호화폐 관련된 토픽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암호화폐 폭풍 전야라는 토픽이 있고요. 스트래티지, 더 큰 오렌지, 여기에 비트코인 ETF 순항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매크로 변수 주의보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본은행의 이 금리 결정도 있고 이게 사실 유동성이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네. 경제 지표들, 실적 발표들 많이 예정돼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만한 그런 이벤트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주에 다양한 유동성 관련된 그런 이벤트들이 많이 예정이 좀 되어 있는데요. 우선 뭐 어제 미국장 휴장이었기 때문에 뭐 시장은 잠깐 쉬어갔고요.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연준에서 150달러 정도의 단기 유동성을 머니마켓 안정을 위해서 좀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화요일 이제 오늘이죠. 오늘 네. 같은 경우는 드디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그렇죠. 좀 높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 얼마만큼 또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혹시 이번에도 좀 밀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뭐 물론 이제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봐야겠지만 시장에서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상당히 중요한데, 네. 뭐 만약에 좀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시장에 미친 영향 파급력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거다라고 결과가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좋다라고 하면 이제 패소할 가능성이 맞습니다.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만약에 패소를 하더라도 시장에서 크게 이 부분을 유동성과 연관지어서 간다라기보다는 어떤 일시적인 이런 이벤트 형태의 그런 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나 이 크립토 마켓 시장 안에서는 유동성이 가장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네. 약간의 뭐 충격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9만 달러 초반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요 9만 달러 근처에서는 크게 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수요일에는 이제 그 이후에 트럼프의 다보스 연설이 예정이 되어 예, 있는데 중요하죠. 이 연설에서 혹시라도 또 네. FOMC 의장에 대한 또 힌트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연준의 대차 대조표 업데이트가 또 예정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일본은행의 이 금리 관련 네. 이슈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엔화가 아무래도 강세로 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암호화폐 시장도 또 그만큼 엔캐리 트레이드 축소가 좀 나오면서 매도 압력이 좀 커질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마찬가지로 유동성 전체적인 공급 흐름에 초점을 좀 맞춰서 이번 주에 시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정리를 보자면은 월화수목금 뭐 하루도 빼놓지 않고 네. 네, 네.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에는 좀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 고래로도 알려져 있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바로 스트래티지가 이번에 비트코인 대규모 매입을 또 시사했다라고 합니다. 네. 더 큰 오렌지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이 셀러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X를 통해서 많이 이제 소통을 예.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12억 5천만 달러 정도의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X의 더 큰 오렌지라는 표현과 함께 비트코인 가격이나 매입 시점에 대한 이미지를 게시를 했는데요. 네. 뭐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 매입을 했었던 비트코인보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규모는 조금 더 크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러니까 좋을 더 것 많이 같고요. 사게 될 거다 이런 얘기인 맞습니다. 거군요. 예. 네, 지금 스트래테지가 전체 비트코인 유통량의 약 3% 정도를 매입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수준도 상당히 엄청난 예, 규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추가 매입이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70만 BTC를 넘어서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제 블랙락에서 나온 ETF, 네. IBIT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이 비트코인을 만들었다라고 얘기가 되는 사토시
나카모토 예, 예, 아직 이어서 정체가 공개되지 않았죠? 그렇죠. 네, 아무도 정체는 모르지만 네. 어쨌든 이 두 큰 고래에 이어서 이제 3위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개별 기업이 이렇게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된다라는 건 사실은 쉽지 않은데 네. 이 스트래테지가 어쨌든 이 트레저리 전략을 이제 구사를 하면서 본인들의 유동성을 계속 키우고 또 변동성을 키우면서 이 부분을 초점에 맞춰서 계속 채권을 발행하고 또 우선주를 발행하면서 네. 듀레이션 자체를 계속 몇십 년 동안 늘려가고 그 안에서 본인들은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을 하게 되면 그 수익을 얻겠다라는 이제 전략으로 계속 이어가는 건데요. 일단 비트코인 자체가 최근에 약간 좀 변동성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네.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선물 시장이 조금 더 커졌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현물 시장이 반응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다음 그 기사나 이런 부분들 좀 네.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근에는 장기 투자, 그러니까 롱 포지션을 가지고 가는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예.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동성은 좀 줄어들었지만 그만큼 저가 유입세는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비트코인 얘기를 할 때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실제로 뭐 우리한테 이제 돈나무 언니로도 알려진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도 이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 조금씩만 비트코인을 넣어도 뭐 100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긴 했는데 새해 들어서 기관의 자금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네. 식으로 좀 변화가 생겼을까요? 뭐 사실 작년부터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계속 좀 들어오고 있었고요. 네.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하버드 대학교. 예, 네, 예, 하버드 기억나네요. 대학교도 예. 물론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큰 부분은 아닙니다. 1%도 안 되긴 하지만 그런데 하버드 되니까요. 네, 규모 자체가 워낙에 예. 크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가장 처음에 들어왔었던 대학교는 브라운 대학교라고 뭐 마찬가지로 이제 유명한 대학교인데 이제 그 대학교가 처음 들어왔고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교가 들어왔는데요. 예. 그러면 나머지 대학교들 뭐 예일이나 뭐 프린스턴이나 뭐 스탠포드나 이런 대학교들도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거든요. 본인들의 기금에 이제 비트코인 ETF를 충분히 포트폴리오의 하나로 편입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런 패시브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 ETF의 순유입이 계속 늘어나면서 네. 코인 시장도 다시 유동성이 좀 활기를 띨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은 이 선물 시장이 코인 시장을 그동안 좌지우지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선물 시장이 더 커졌었던 이유는 그만큼 차익 거래가 가능했었기 때문이거든요. 예. 선물과 현물 시장에서. 근데 이 베이시스가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가 축소가 되면서 사실은 이제 차익 거래 매력에 대한 매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 부분이 지금 이 기관 투자자들이 그동안은 뭐 차익 거래로 조금 재미를 좀 봤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 부분이 상당히 매력이 떨어졌다 보니까 네. 중장기 가격 상승에 조금 더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CME 거래소에서 그러니까 선물 거래소죠. 예. CME 거래소에서 주로 이 미결제 약정을 보고 어떤 포지션이 더 많이 있느냐, 롱이냐, 숏이냐 롱이냐 이렇게. 숏이냐를 예. 많이 보는데요. 이 약정 기준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롱 포지션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 또 이런 기사들도 많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올해는 전반적으로 이 비트코인이나 이 크립토 시장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자금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JP 모건이 뭐 18만 달러다. 뭐 이렇게 많이 뭐 시티도 뭐 예. 17만 달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그 부분은 이제 올해 연말쯤 또 돼봐야 알겠지만 그렇죠. 이 금과 비트코인을 비교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JP 모건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고점은 올해 충분히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에게는 그래도 네, 한 줄기 뭐 빛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암호화폐 관련주라고 하면은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아이렌을 우선 들고 와 주셨어요. 이게 네. 한동안 서학개미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다가 또 조정을 받았다가 네. 정말 뭐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네. 아이렌은 요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이렌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숫자 자체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난번 예. 실적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마찬가지로 작년 연말쯤에 또 AI 버블론이 계속 좀 나오면서 같이 좀 조정을 좀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고점 대비해서 조금 밀려 있는데 올해 들어서 약 53% 정도 또 다시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이 호주 AI 인프라 기업인데 최근에 이 한 애널리스트가 HC 웨이나이트라는 애널리스트가 마찬가지로 평가를 두 단계 좀 상향하는 그런 네.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면서 시장의 어떤 유동성이 좀 좋아지면서 계속 자금들이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보통 이제 두 단계가 상향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네. 않은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시장에 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엔비디아의 GPU 네. 수요가 계속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업적 위치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성장 스토리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아이렌 같은 경우는 애초에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재생에너지로만 네. 이제 채굴을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 자체가 좀 낮게 좀 채굴 예. 비용이 좀 적게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인프라를 이제 완전히 AI 쪽 관련된 사업으로 좀 전환을 하고 있는 사실 상태인데 더 이상 뭐 암호화폐 관련주가 아니죠, 이제. 그렇죠. 네, 이제는 이제 네. 뭐 데이터 센터의 어떤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렇죠. 회사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랑 계약을 하면서 좀 시장에 좀 파급력을 네. 좀 키웠고 올해 마찬가지로 빅테크들의 계약들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또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런 계약들이 한두 건 정도 만약에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정고점 같은 경우는 또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뭐 이런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이런 내러티브적인 요소들이 같이 좀 혼합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뭐 올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셔도 괜찮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좀 조정을 크게 받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 레벨 많이 회복된 상태입니다. 전고점을 다시 찍을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게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업으로는 이 피규어 테크놀로지 솔루션스를 들고 와 주셨는데 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기업이죠? 이 피규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대출,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 대출, 뭐 모기지 담보 대출을 해주는 그런 대출 플랫폼이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소파이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대출 플랫폼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예. 이제 그 회사에서 창업자가 나와서 이 회사를 이제 만든 그런 회사고요. 암호화폐 기반, 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이 대출 플랫폼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이 전체 대출 사업자 기준으로 보면 은행권을 제외하면 1위입니다. 예. 예상외로 상당히 잘 성과가 좀 나오고 네, 있고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나라 담보대출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은행 가서 서류만 제출하고 몇 가지 서류 제출하면 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비용도 많이 들고요. 뭐 기간도 40일 이상 시간이, 걸리는데 이 플랫폼에서 하게 되면 10일 이내로 단축을 할 수 있고 예. 승인도 5분 이내로 빠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금리가 낮아져 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수요가 계속 유입이 될 거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번스테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주가 상향이나 목표 주가를 좀 올리면서 네.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도 계속 증가가 좀 되고 있고 뭐 실적도 세 자릿수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관심을 좀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렌과 피규어 테크놀로지스 올해 좀 많이 주목해 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하나증권의 김세한 골드 PB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